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전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계속 쓰려는 사람을 위한 48가지 이야기. 들어가는 말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음반을 뒤집어 보니 뒷면에 있는 아무 말 안 해도 그대는 이미 나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다. 산울립 3집 리마스터링 앨범에 있는 글입니다. 타인과의 합일에 도달한 긍지의 말, 어쩐지 순정 가득한 가사가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다. 언어의 찬미자인 나는 잡은 순간 내려놓지 못한 그 음반을 턴테이블도 없으면서 고이 집으로 모셔왔다. 언어는 무의식을 일깨운다. 그대는 이미 나, 이것의 결핍 혹은 추구가 나를 쓰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글쓰기로 잠재적 셀프 구원을 경험한 나는 2011년 봄에 첫 글쓰기 수업을 열었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에는 48개의 질문과 대답이 들어있다. 지난 글쓰기 수업과 강연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토대로 구성했다.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나 책을 낸 사람이나 놀랍게도 묻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백지 앞에서 좌절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나도 매번 짓는 표정이다. 그런 내가 얼결에 문패를 걸고 상담소를 차렸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가 정답을 일러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고민을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그대가 이미 나이고 내가 이미 그대임을 느낄 수 있는 든든한 글쓰기 공동체. 나 또한 글쓰기 잽을 섭렵하듯 읽었지만 글은 아는 대로 써지지 않았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유용한 팁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제 몸으로 써나갈 때 자기만의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잘 쓸 수도 없다. 목적에 갇히지 않아야 이것저것 시도하는 놀이가 되고 재밌어야 계속 쓴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를 집어든 독자들이 글쓰기의 유년기를 편안하고 충분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유년기도 없이 너무 일찍부터 수험생 모드로 진입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목표가 없으면 심심하니까 이런 정도를 권해드린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가족 또는 없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같은 것들. 인권활동가 미류의 표현대로 존재를 설명하기에 너무 큰 용기를 요구하지 않는 세상이어서 수정합니다. 세상이 어서 오길 바라며 세 번째 글쓰기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혼자 쓰다가 주저한다면. 2. 일단 써보고자 한다면. 3. 섬세하게 쓰고 싶다면. 4.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쓰다가 주저한다면.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춤을 배워보고 싶다가 아니라 하필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한테 글쓰기가 필요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완벽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완벽해지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혼자 글쓰기를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인 성공의 뒤안길에서 쓴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을 소외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을 다지는 풍요의 시기로 생각할 수 있어야 오래 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른 성공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이니까요. 혼자 쓰는 시간 동안 자기 탐색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실함은 생존 본능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절실함은 두 가지에서 비롯하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힘, 배고픔에서 벗어나려는 힘. 고통스럽고 배고픈 거 너무 싫잖아요.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죠. 이것들로부터 제 글쓰기도 시작됐고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생각이 엉켰을 때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해서 매일 썼습니다.
글쓰기는 시험대에 오르는 일 같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교한지 증명하는 자리이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했는지 검증받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삶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에 우리의 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면 초점이 안 맞는 사진처럼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로 이번 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작가는 숙련된 기관사처럼 독자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자신이 본 서재로 데려다 줍니다.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언제부턴가 이렇게 생각해요. 글 한 편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잘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글 한 편을 잘 쓰더라도 글 쓴답시고 하루가 엉망이 되면 그게 또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무엇을 위한 글인가 회의가 들고요. 잘 살려고 쓰는 건데 쓰다가 잘 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잘 사는 일은 하루를 잘 보내는 일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건 어려운데 하루를 잘 보내는 건 해볼만 하죠. 제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좋은 책이란 읽는 사람을 다른 생각,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책이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고 모호했던 감정을 선명하게 만들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책.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책. 무력감이 들 때 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는 책. 그래서 읽다 보면 자세를 고쳐 앉게 하는 책. 베껴 쓰고 싶은 문장이 많아서 다급하게 노트와 펜을 찾게 하는 책. 궁극적으로 읽고 나면 나도 세상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도록 돕는 책. 이런 책이 저한테는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왜 읽고 쓰는지 근원적인 물음으로 되돌아가 답을 찾아보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구조와 요소를 보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겠고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자기 삶의 서사까지 보태어 책의 좋음을 글로 증명한다면 믿을 만한 책 리뷰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에 담는 삶, 삶에 담기는 글쓰기에 대하여 제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옷을 빨아입고 타인을 돌보면서 글을 쓰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는 일에 쓰는 일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당장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에너지를 안배하고 시간을 조율하는 지혜를 각자 삶에서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책 뒷표지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쓰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당신에게 48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건네는 은유 작가의 글쓰기 경험, 공감, 응원의 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 인간에 대한 호기심, 살아가는 일에 대한 애틋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씁니다.